또 강의를 해주실 정규재 선생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제가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임무를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이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책을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안 있는데. 그 제목을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보수의 임무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제 국가 위기 상황과 보수의 기본 가치, 그리고 국내외 보수 정권의 성취 및 한계, 그리고 보수 대개혁과 통합, 그 임무 이런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반추하기 전에 흔히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운명을 가지고 등가 배를 적을 마주하는 그런 형세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넉자로 복배수적. 그러니까 배복자에 등배자에 맞을 숫자에 적적자. 그러니까 등으로는 일본, 배로는 이제 중국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지정학적 우리가 운명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5,000년을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그동안 932회에 크고 작은 우리가 이제 환란을 당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은 고구려 때의 수나라 백만대군, 당시 이제 세계 최강이었던 당나라와의 안시성 싸움, 고려 때 거란과의 또 싸움, 몽골군의 침입, 조선에 들어와서는 청나라하고의 우리가 참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일제히 우리가 35년 동안 강점을 당했지만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중국에는 한족 나라가 진나라도 사실은 한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 정도,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정도가 한족이고 나머지는 전부 북방민족이고 이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리친 순화당은 중노적의 한 갈래로 소위 말해가지고 본토 중국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거란족, 또 그 이후에 여진족, 이런 민족들은 지금 중국 역사에서 역사로만 남지 지금 다 소멸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지금 반열에 올라갈 정도로 이런 유구한 이런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이 대단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수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국무총리를 했던 이해찬 씨가 2022년 자기 출판기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조 영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빼고는 다 보수가 집권했다. 그래서 5년은 금방 간다. 앞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좌파 정권을 해야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글을 제가 지상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번영시킨 세력이
지금 보수인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보수가 지금 거의 지금 좌파들이 줄이서기 교체해서 의회 독재가 지금 이렇게 강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아까 조원진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20년, 30년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가 정말 서로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그런 중심 세력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공화당 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삼각 파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너무나 잘 아는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의 3고에다가 그 경기 침체와 성장률 저하, 인구 절벽에다가 국가 소멸이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9년 전에 2015년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단체죠.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 그 2040년도에서 205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세계 2강이 되고 국민소득이 8만 불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골드만삭스가 발표를 한 걸 여러분들 신문 지상을 통해서 다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역사에 어떤 시대도 위기가 아닌 시대가 없었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7년 대선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내리 3번 총선을 치르면서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보니까 당원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국민의힘 당직자들한테도 왜 교육을 안 하느냐, 왜 여의도 연구소를 그렇게 내팽개치고 단기적인 그런 여론조사나 하고 그런 건 하느냐,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가 대계획을 할 수 있는 거기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무주기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한나라당 국민의힘 당직자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천대 기업이 임직원이 83%가 윤석열 정부를 시약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경제가 문제구나. 트럼프가 이번에 승리한 것도 바이든 정부가 경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민주당의 정통적인 지지 세력을 그냥 집도끼는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겠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보수 쪽으로 그 쉽게 전향을 하다가 산토끼도 잃고 집토끼도 다 잃는 그런 우를 보면서 민주당이 저는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이 국민의힘 실패 원인도 저는 그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절정기와 쇠락기 겹침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국의 그 역사학자 중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로마 제국 세방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일본의 유명한 역사학자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로마인 얘기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부류의 명제가 됐는데 그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절정기와 세망기가 겹치는 현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지금 보릿고개를 넘어서 우리가 당군 이래 지금 최고의 어떤 그걸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거의 꼭지점에 가서 지금 그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이게 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게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모든 국가는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적 내지 내분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이던 그
당나라를 물리친 고구려도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권력 투쟁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라의 김춘추가 원교 근공 전법을 써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때 당태종의 아들 당고종하고, 그러니까 신라가 어떤 그 원교 근공 그 전략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문화적인 정책과 심리적인 정책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자, 고구려가 그 당나라가 지난번에 고구려를 쳐들어갈 때 백제가 식량이나 뭐 이렇게 후방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신라가 백제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그 신라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두 번째, 백제는 당나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백제가 강성하면 그 당나라 위협이 될 수 있지만은 신라는 삼국에서 변방에 있기 때문에 그 당나라한테 그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이제 군사 동맹을 이제 맺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은 거나 저는 뭐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적인데 그 내부의 적이 누구냐? 물론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는 간첩들도 있지만은 주사파 이런 정치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강의 내부의 적이 저는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베트남 패망에서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그 서독의 총리 보좌관이 동독의 보정 간첩이었고, 그 당시에 그 서독에 함양하던 동독의 간첩이 3, 4만이 됐는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걸 다 덮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지금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둔갑해 있는 주사파들을 이런 세력들을 정리해서 전부 다 퇴출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사범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단죄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단죄를 못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지지율을 50%를 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끌려온 이유가 여소야대도 있지만은 그 단죄를 할 때는 단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윤정부 출범하던 해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공정한 나라라고 하는 그 사단법인에서 하는 포럼에 제가 첫 해는 제가 토론자로 한번 참석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주제 발표자로 한번 참석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20% 지지율을 넘기지 못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 계획이 동력을 못 얻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을 구사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는 어제 아래 이제 담화를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후속적인 이제 쇄신책을 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일한테 USB를 제공한 거예요.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을 방관한 거, 동해안으로 기순한 납북어부들을 기순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것, 이건 천인공날 이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한 거, 그 이후에 또 집권하고 나서 뭐 저 원자력 다 그걸 해서 탈원전하는 바람에 북부가 얼마나 손실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 김정일하고 회담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국민들을 속였습니까? 정전 협정한다고 되지도 않은 거 야당 의원들하고 전부 국회의원들 동의를 받고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죄를 해야 되는데 단죄를 못했고, 김원봉이 우리 국군에 뿌리고 신용복을 가장 존경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2016년 10월 24일 그 당원 동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10월 24일 날 있었던 일이 태블릿 PC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JTBC가 그걸 발표를 하는 바람에 도와 모든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이라 하는 조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그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탄핵으로까지 몰고 갔는데, 그때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개 한 마리가 사람을 보고 짖으면 개 100마리가 그 소리만 듣고 따라 짖는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걸 한문으로 풀이하면 일견, 폐형, 형이라는 것은 사람 형태로 보고 형이라는 겁니다. 일견, 폐형, 백견, 100마리 개가 그 소리만 듣고 또 짖는다. 백견, 폐성, 뭐 이런 말이 나왔고요. 한 사람이 거짓말을 전하면 만 사람이 그 거짓말을 진짜인 줄 알고 또 그걸 전파를 한다. 1인 허전, 만인, 1인 전허, 만인 전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지는 8만 4장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4월 10일 날 보수가 실패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지만은 제가 쭉 이래 해놨지만은 가장 그 잘못한 것은 한동훈이의 원칙 없는 공천이고 정체성 없는 그런 공천입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원장 이하 뭐 그 김부겸부터 시작해서 뭐 역대 총리했던 사람들이 선대위에 다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대형 군함식으로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우리 그 보수는 돛담배 그 한동훈이 한 사람의 의지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 전략의 실패고, 그리고 그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우리 보수 정당이 많이 있는데 이 보수 연대를 했어야죠. 전 선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그 언론캐പ്텐 시절에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런 분들을 원내로 모셔서 같이 좌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한 이유는 진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재인 비리를 봐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의미에서는 가오인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수들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집단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국가 존망 지출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그 흥하다가 망하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 전방 기초의 형세인데 흥지의 기운보다는 그 몰락의 기운이 더 세다. 430년 전 제가 동인가 서인 뭐 이걸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1년 전에 대마도주라는 분이 우리 조정에 그 조총을 갖다가 바쳤어요. 선조가 그걸 빨리 그걸 회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도 조총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걸 그냥 창고에다 갖다 처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일본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9년 전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표류하다가 이제 일본 해안에 도착했는데 그분들이 조총을 2자루를 일본에다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조총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그걸 메고 들어와가지고 20일 만에 한양이 무너지고 2달 만에 평양성이 무너지고 항정도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년 동안 평화를 누리던 조선이 그 유비무환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그걸 자초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이율곡 선생이 여기 뭐 덕수이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10년 후에 내가 얘기하는 거 이 조정에서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18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가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봉사 같은 책을 보면 국정 운영은 그야말로 딱 3가지밖에 없다. 창업과 수선과 경장이다. 그런데 지금 조선은 경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경장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신랄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경장을 하고 경장을 해야 되는데 수성을 하고 수성을 해야 되는데 경장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어른이 그 자기 책에다 그렇게 남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경장이라 그러면 뭐 암이 걸려가지고 암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약방에 가서 약이나 타먹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 우리 건국 이후에 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하고 이걸 좀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그 참 경제 대국을 만들었으니까 그분은 이제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군인들 2분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은 수성을 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삼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걸 경장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경장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요. 뭘 거꾸로 했느냐? 무슨 건국이 됐는데 그 역사가 바로 서야 되는가? 제2의 건국이다. 정의가 없고 불의가 득세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 지도자들이 나라를 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4대 개혁, 그거는 저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개혁은 당대에는 인기가 없는데 나중에 후세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지지율을 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 조선의 선조의 국군 쇠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안 그러면 45년 전 영국 대처에 국군 중흥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은 다 전부 보수의 그 지도자이시고 또 이론적으로도 다 정립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수가
어떻고 뭐 진보가 어떻고 보수의 핵심 가치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보수는 경험, 역사와 전통을 이제 중시하고 경험주의, 그리고 점진주의, 그리고 이제 실용주의, 또 도덕적 내재주의, 이런 우리 그 특징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좌파들은 선험주의, 급진주의, 이상주의, 명분주의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명분과 실용이 뭐가 다른 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1623년도에 우리 역사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났는데, 강해군은 실리외교를 펴가지고 그 조선을 체제를 잘 유지를 했었는데, 인조가 반정을 하고 나서 그 청나라를 이제 오랑캐라 그래가지고 비하를 하고, 또 명나라는 제조지은이라고 해서 임진왜란한테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명나라한테 상국으로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참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그런 걸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좌파들이 얘기하는 명분주의고, 또 우파들은 그런 실용주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보수의 이제 고질적인 병폐인데, 뭐 누릴 줄 알고 희생할 줄 모른다, 뭐 몸을 던지지 않는다, 단결할 줄 모른다, 공부하지 않는다,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뭐 진정싸움에서 지고 있다. 그런데 또 가장 잘못하는 게 교육을 안 해요. 교육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상전에서 지게 돼요. 그게 우리 보수의 가장 큰 명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 세.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10일 총선 직전에 한국갤럽이 3월달에 이제 유권자 정치 성향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보수가 진보보다 한 4% 정도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가 열세니까 지금은 뭐 성향 조사를 하게 되면 좀 바뀌겠지만 늘 보수가 진보보다는 수적으로는 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수가 이제 변신을 해서 적극적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류 정신을 회복하면 다시 이제 옛날의 영광을 저는 이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의 역사도 보면 일을 한 세력들은 진보가 아니고 보수였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이 여성 선거권 도입했고, 탄광 노조 굴복시켜가지고 또 영국병을 치유했고, 또 미국도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고, 또 레이건 대통령이 항공 관제사 파업을 또 이렇게 굴복해서 경제를 살렸습니다. 독일도 비스마르크가 사회보장 제도를 하고, 폴 총리가 독일 통일을 완성했고, 이게 다 보수 정권의 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교 평준화 정책,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진보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가 이제 유연하게 그렇게 변신에 능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은 하면 된다는 이제 새마을 정신, 이게 가장 진보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에 이렇게 올린 동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학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결론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저는 여기 3가지 소개했는데, 그 한 가지가 지도자들의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입니다. 우리의 건국 대통령, 부국 대통령 이런 분들이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하면 된다는 그런 이제
새마을 뭐 이런 정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쳐주는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또 굳건한 안보의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리고 뭐 우리 공화당이 보면 그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집회에 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대로입니다. 그 교육혁명하고 농지개혁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투표권 부여도 상당히 이제 모르는 분이 많은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해서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유럽보다가 한 20년 앞서서 한 겁니다. 예.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에 그 우리나라보다가 여성 투표권이 이렇게 빨리 부여된 나라가 영국 빼고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교육혁명은 그때 문맹률이 90%가 넘었는데 교육혁명을 해가지고 이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농지개혁인데 농지개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박근영이가 남노당을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이가 이제 전해로 오면 그 남한에서 이제 같이 그 소위 말해가 힘을 합쳐서 적화 통일을 한다고 그 소리를 쳤었는데 그 소장님들이 응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아니, 땅이 생겼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면 나도 자식들 잘 키우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6.25 때 우리가 적화 통일이 안 된 가장 큰 동력은 저는 농지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기대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뭐 두말할 필요 없겠죠. 그 이어로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그리고 이제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그리고 수출주도 중화공업 또 차관 이제 또 외자도 이걸로 5천년 가난을 몰아내고 경제대국을 건설했는데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는 박정희가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다. 그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저 야당에서 지금 탄핵과 지금 이렇게 탄핵하고 뭐 개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탄핵하고 개헌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우파가 제 생각에는 10년, 20년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반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뭐 윤석열을 위하는 길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머리에는 대한민국으로 꽉 차 있고 가슴은 전부 애국심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정당은 그 아래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이래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비례대표 되고 뭐 지역구 공천받아 국회의원 되고 이러는데 이거 대한민국 보수가 가장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또 좌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운동권 계보를 따져가지고 당제별로 다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뭐 기초의원들하고 뭐 강력의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고 이러는데 아니 우리 보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키우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밖에서 이렇게 뭐 비상대책위원장에다 데리고 와가지고 데려온 사람이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우리 보수 국민들은 그냥 뭐 이렇게 따라주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그 정말 보수혁명은 아래로부터 이거는 어떤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 필요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나라를 다시 만들자. 이 어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임진왜란을
그때 재상을 하셨던 서해 유성용 선생이 그 이순신 장관한테 보낸 그 제조산하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산하를 다시 이제 만들자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천하대란 형세대오라고 세상이 지금 어지럽지만은 형세를 보니까 영웅호걸들에게는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때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바로 영웅호걸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뭐 최고 명필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180년 전의 분입니다. 하적봉이가 아니고 세한도 그 그림도 문화도 그리고 했던 다 아시죠? 북한산 순수비도 그분이 다 발견하고 강대토 대학 그건 아니지만은 그 진흥대왕의 그 북한산 순수비도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수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로 귀향을 갔는데 자기 제자 중에 이상적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통역관인데 청나라에 가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책들 같은 거 사가지고 비싼 책을 사가지고 조정일 보관 대작들한테 가서 갖다 바치면 진급도 하고 좋을 텐데 그건 안 갖다 주고 귀향 가 있는 자기 스승한테 맨날 그걸 갖다 줬거든. 그랬더니만 이제 그 선생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림을 한 점 그려가지고 제자한테 그걸 전달했어요. 거기에 쓴 문구가 세한연우 지 송백지 후조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노 그 자한편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죠. 소나무와 잣나무는 그 날이 추워져야 그 시들지 않음을 안다. 근데 이제 군자라든지 선비라든지 충신열사들은 어려움에 봉착해야 그 사람이 정말 충신이고 애국자고 그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사실 7년 8년 전부터 저도 2016년 겨울에 강화문에서도 태극기 들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상적 같은 사람들과 그 의리를 지키는 마음, 그것이 한국인의 어떤 원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박정희 같은 그런 위대한領導자를 우리가 키우면 다시 우리가 세계 2강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가 중요한데 이번에 미국도 경제 때문에 바이든 민주당이 졌고요. 그래서 유연한 정책으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좌파들의 갈라치기 전략에는 포용적 통합 전략으로 이제 제압을 해야 되고 가장 그 핵심은 중산층 강화라는 국가 발전 노선을 확실하게 세워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 내일 오늘 저녁 내일 특강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우리 공화당의 이제 앞으로 진로나 이걸 뭐 말씀하시겠지만은 저는 부계자 입장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봉상계도 우수가교란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나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너야 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국지에 나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제갈량이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를 하면서 주위를 꼬셔가지고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을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대파를 하자 해가지고 적벽대전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손나라 저 오나라하고 이제 뭡니까 청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위나라를 이겼는데 그때 조조가 도망을 가는데 그 땅이 이제 질척거리고 하니까 마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행위를 늦이 잠깐만 이제 간호한테 붙들려면 죽지 않습니까? 그 왜 이렇게 못 가냐 하니까 길이 이래서 못 갑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조조가 하는 얘기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면 되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해보지도 안 하고 정주영 회장처럼 해보지도 안 하고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이제 이런 정신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음수사원 불정진이란 말은 백범 김구선생이 즐겨 쓰던 용어인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근원과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우리 정치에서 이제 뭐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손학규 대표 같은 분은 참 훌륭한 분이었었는데, 아니 그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세 명이 경쟁하던 2007년도에 아무리 해도 3등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좀 기다리면 박근혜 다음 대통령 한번 했을 텐데 그냥 김대중 밑으로 가면서 그냥 갔으면 됐는데 자기 먹두물에다 침을 뱉고요. 그러면 그게 국민들한테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실현하고 보거나 자기를 그 교수하던 분을 불러내가지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장관 시켜주고 도지사 시켜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친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아마 그때 그거는 저도 나갈 때 말렸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우리 특히 정당인들은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승만, 박정희 정신이 지금 계승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부민 강국. 그 국민은 부자가 되고 나라는 뭐 선진국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강국이 돼야 됩니다.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자체 핵 개발해서 핵을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성장, 국민통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사파의 볼모가 된 현재 정치는 구정치입니다. 이거 썩은 정치거든요. 이 정치를 빨리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이제 개방 포용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하는 거는 우리 조 대표님께서 나중에 또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중언부언 안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목표가 없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이 없는 나라는 그 앞으로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대국으로 가고 G2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을 지키는 우리 보수 세력이 혼란을 일으키는 키우는 그 좌파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의 싱크탱크, 사실 우리나라에 그 뭐 장학재단 같은 경우 1조씩 기부하고 이런 기업가들이 뭐 몇 분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미국의 헤리테이지 재단 같은 보수 싱크탱크가 있어야 국가 100년 대계를 여기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는 그 보수주의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필독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위기에 그 중심을 잡아줄 사상가도 없습니다. 원로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뭐 원탁회의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당에 그 뭐 고문해가지고 그냥 들러들 씌워가지고 당대표가 불러 밥이나 한번 대접하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국가 원로들이 정말 국민들을 계도하고 당원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당 지도부들을 좀 호초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정치 문화가 그렇게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대표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국이 굉장히 지금 엄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로 가고 또 우리가 이제 G2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보수가 앞으로 계속 집권을 해야 4대 계획 같은 것도 이어서 완수를 하고 또 다음 총선에서도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을 해서 앞으로 연합 공천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보수가 하나가 돼가지고 애국심으로 뭉치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